박사님, 만약 어떤 사람이 머리를 다쳐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면 그걸 진짜로 죽은 거라고 봐야 하나요? 자, 죽음을 판정 내리는 그런 의학적 기준이 어떤가요? 보통은 이제 과거에는 심장이 완전히 멈추고 따라서 호흡도 멈추고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심장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뇌사에 대한 관심과 적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뇌사를 심장이 뛰는지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냥 뇌의 기능이 모두 멈췄다, 이렇게 해서 죽은 거다, 뇌의 기능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뇌사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좀 갈려요. 어느 정도가 뇌의 모든 기능이 멈춘 것이냐, 뇌의 모든 기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뇌사는 의식이 완전히 소멸되고 비가역적으로 자발호흡도 안 일어나고 뇌관 반사가 안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뭐 눈동자 반사라든가 호흡 반사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약물 중독이나 뭐 술 먹고 이렇게 의식 소실된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원인에 의한 뇌기능 정자가 아니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극히 일부분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 뇌기능의 일부가 살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시상하부 뇌하수체가 살아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뇌사의 다른 조건들은 다 만족하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뇌사에 빠졌지만 시상하부 뇌하수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르몬이 나와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세월이 지나면 큽니다. 키도 크고요. 2차 성징이 나타나요. 사춘기가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뇌사를 정의하는 것은, 그래서 뭐 환자의 고통이나 가족의 고통, 그 밖에 이제 장기 공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들에서 사회적인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뇌사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판정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뇌사의 판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뇌사 판정을 신청하냐? 일단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이나 아니면 진료 담당 의사가 뇌사 판정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판정 신청을 하게 되면 뇌사 판정 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대개는 종합병원일 겁니다. 이 종합병원의 장이 지체 없이 뇌사 추정자의 상태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심의위원회 필요하다, 그래서 판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뇌사 판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뇌사 판정위원은 여러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요. 비의사나 뭐 종교인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 판정은 전문 의사인 위원 2명 이상, 그리고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과반수의 출석 이상이 돼야 되고, 출석위원은 전원 만장일치해야 돼요. 만장일치로 뇌사 판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과학적 데이터가 먼저 올라와 있어야 되겠죠? 뇌사 판정의 과학적인 기준은 뭘까요? 이것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첨 1, 별표 1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아래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뇌사로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 조건이 있어요.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고나 아니면 질병 때문에 뇌가 죽었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 조건은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이 확실해야 한다. 그 다음에 뇌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뇌 조직에 손상이 있어야 된다. 뇌 병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깊은 혼수 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어야 되고 인공호흡기로 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야 되고요. 그런 이제 의식소실이 있는 상태가 약물이나 수면제, 마취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독극물 이런 것 때문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런 거는 없어지면 또 해독제가 있으면 다시 깨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물에 의한 혼수 상태가 아니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치료 가능한 내분비성 장애, 예를 들면 간성 혼수라든가 요독성 혼수라든가 저혈당성 뇌증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신장 기능, 간 기능 나쁘고 저혈당이 심하면 그러면 혼수 상태 빠질 수 있잖아요. 이런 질환이 고쳐지면 혼수 상태에서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아예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저체온 상태에서도 의식소실이 있습니다. 마취됩니다. 32도 체온 이하로 떨어지면 그러면 마취가 된다. 사람을 얼음에 담궈서 마취하는 거, 뭐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체온 증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쇼크에 빠지면 의식소실 있잖아요. 염증성이라든가 외상성이라든가 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쇼크에 빠진 상태는 아니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선행 질환이 있는 거죠. 질환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뇌사를 어떻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판정할 거냐, 뇌사 판정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자발호흡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의식이 소실되어야 될 거고요. 두 눈의 동공이 확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뇌관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뇌관은 그냥 뭐 우리 의식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만 살아 있어도 반사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다 죽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뇌관 반사라는 건 결국은 눈과 관련된, 뭐 빛을 비추면 눈이 커진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동공 반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광 반사라든가 각막 반사, 그 다음에 안구 두부 반사, 전정 안구 반사, 모양체 척수 반사,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역 반사라고 해갖고, 우리 왜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고 이러면 토할 것 같이 이렇게 옥옥 하잖아요. 그런 구역 반사도 없어야 되고요. 기침 반사도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폐로 뭐가 들어갈 것 같고 기관지로 뭐가 들어가면 기침하잖아요. 이런 반사들도 전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뇌 활성이 없어야 되니까 자발 운동이나 제내 경적이나 경련, 쇠피질, 경직,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뇌 활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무호흡 검사라고 그래갖고,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가면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이런 게 없는지를 확인하는 무호흡 검사를 또 하면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 뇌관 죽었죠? 모든 기능이 다 멈춰져 있죠? 이거 한 번만 안 합니다. 2번 해야 돼요. 재확인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거죠. 6세 이상 성인까지 좀 큰 사람들은 1차 판정부터 6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해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조금 더 시간을 더 둬요. 1세에서 6세까지. 이런 어린아이들은 1차 판정하고 24시간 후에 한 번 전체를 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더 어린아이들은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어린아이들은 1차 판정 이후 48시간 이후에 뇌사 판정 검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로 나와야 이제 뇌사로 판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뇌파가 평탄한지를 봅니다. 평탄 뇌파가 30분 이상 계속 지속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평탄 뇌파라는 것이 뇌사 판정 대상자가 1세 이상인 경우에, 그런 경우는 재검사까지 실시한 다음에 2번 검사했었잖아요. 그거 한 다음에 뇌파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그런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2차 뇌사 판정 시험을 검사를 하잖아요. 그 직전에 한 번 하고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평탄 뇌파가 관찰이 되면 최종 뇌사를 이제 판정하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뇌의 모든 기능이 정말 멈춰 있는지,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엄격하게 뇌사를 판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또 종교에 따라서, 교육 환경에 따라서 뭐 다 다릅니다, 생각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조건도 충분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완화를 해가지고 그 장기 이식이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뇌사 판정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환자나 가족의 고통을 좀 줄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과학적인 기준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뇌사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